안녕하십니까?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신다고 해서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무기획비서 서윤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뼈아픈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의 지난 10년을 성찰하고 앞으로 미래 10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선한희 비대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민기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정혜 비대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지금 박재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우 비대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정혜 비대위원님을 제가 늦게 소개한 것은 사실 오늘 대정부 질문하고 내려오셔서 중간에 참석하시는 줄 알아서 시나리오의 뒤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정 비대위원님께서는 방송 출연으로 부득이하게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로고침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관우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원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송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세원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혜민 유웨이즈 대표는 부득이한 일정상 오늘 참석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프로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자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상호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을 새로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혁신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걸 좀 우리 순수한 말로 새로 고쳐서 잘 써보자 이런 위원회고요. 새로 고치려면 내부의 시각보다는 외부의 시각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부의 시각은 누구 탓이냐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만 외부의 시각은 너희들의 지금 문제는 뭐냐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왕이면 30, 40대의 젊은 시각으로 우리를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지만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여하면 또 다른 간섭이 될 것 같아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 오신 5분의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20대, 30대, 40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이분들의 시각으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민주당을 잘 분석해 주시고 앞으로 민주당이 10년간 나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최근에 사실은 오늘 공개하기 전에 2, 3주를 계속 만나서 대화들도 하고 많은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다음 당대표, 다음 당 지도부가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고언과 제안을 잘 받아서 민주당을 새로 고쳐서 다음 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 만드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박홍근 의원님의 인사 말씀과 당부 말씀 있겠습니다. 예,
우리 당을 아끼고 또 사랑하면서 또 우리 당에 정말 도움이 될 쓴소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모이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거푸 선거에서 패배했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정말 뼈아프게 그 과정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또 관성적으로 다음 선거와 또 정치 활동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뢰 2년마다 있는 정기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런 선거의 패배를 정확하게 진단 규명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민주당이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유능한 민생정당 또는 강력한 민주정당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일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권하면서 국민들께 이중적인 태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불신을 받아왔고요. 또 집권당이면서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의 방향타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저는 대표 연설에서 미래를 여는 그런 새로운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민생을 최우선시하겠다. 또 한편에서는 사회경제 문화 차원에서의 참화와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의식 수준은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과거의 어떤 프레임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각계에서 분출되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 안으면서 그런 방향성을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 전문가로 참여하신 분들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그런 이중적 태도와 자세를 벗어 던지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가장 중심적으로 활동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와 그다음에 그런 어떤 국민의 삶에 필요한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더 돌아보고 채워서 그 기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석하신 비대위원님들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한정혜 비상대책위원 하시고 부산 남구을 재선위원이신 박재호 비대위원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이용호 비대위원님 인사 말씀. 손한희 의원님도. 네, 좋습니다. 그래도 뭐 당부의 말씀이나 인사 말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새로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민에게 큰 사랑도 받고 때로는 매서운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의 지난 10여 년의 모습을 여과 없이 평가하고 유능하고 겸손한 새로운 민주당의 방향을 제시할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새로고침위원회 간사이신 이관우 박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사를 맡은 이관우 위원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 새로고침위원회 위원님들이 처음 인사드리는데 저희가 이미 한 3차례 정도 내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총론적으로 조금 설명드리고 우리 그 이원재 위원님이 정책 중심으로 또 홍성수 위원님이 당의 노선 중심으로 또 황세현 위원님이 이제 당의 이미지와 운영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아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님이시면서 이제 새로고침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얘기해 달라고 하셔서 네, 저희 그동안에 나온 얘기 중에 좀 정리해 보자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민주당의 강고한 지지층 중에 하나입니다. 40대 남성인데요. 저한테 민주당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역시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이런 이제 그 민주당의 지도자분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독재와 싸워서 이제 민주주의를 가져오시는데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하셨지만 민주당 안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또 적용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해서 타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셨고 숫자가 아니라 말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셨고 또 기득권을 버리고 소탈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제 기억 속에는 품위 있고 합리적인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좀 실망하시는 부분, 아쉬워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두 번의 큰 선거에서 졌는데요. 그래서 새로고침위원회도 만들었고요. 선거에서 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책이나 노선, 태도, 진심, 도덕성 이런 부분에서 저쪽 당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당내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민주당에 대한 책 제목이긴 한데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들이 보기에 젊지도 유능하지도 진보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정당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안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를 메워주는 것이 이번에 새로고침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또 생각하고 또 그런 취지로 전원 40대 이하로 이렇게 구성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교적 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에서는 2016년 촛불연합 지지층을 유지하지 못해서 소위 이탈민주가 발생을 했고 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40대와 호남 이 지지층에서 아예 투표를 안 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까지 같이 붕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 지지층이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대위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에서는 아마 이건 기존의 매너리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 그 기저에는 아마 정부 여당이 좀 잘못하게 돼 있으니까 우린 좀 가만히 있다가 기다려서 반사 해결 노리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민주당을 놔두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12년 대선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절치부심하고 또 그동안에 집권도 하고 했는데 10년 만에 대단히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새로고침위원회가 뭐 한 달여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라서 어떤 종합적인 진단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좀 다해서 민주당이 좀 뭐부터 고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방향 정도는 잡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랩 2050 대표이신 이원재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 2050 이원재입니다. 제가 민주당은 한국 사회에서 정말 혁신의 기수였고 민주당은 정책 정당이고 정책 비전으로 한국 사회를 많이 바꿨다 이런 얘기를 저희 위원회 비공개 회의할 때 했다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었는데요. 제가 거의 다 설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일 오랜 기억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신데 벤처기업과 코스닥을 사실상 일으켰다고 보고 지금의 벤처 생태계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의 정책으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청와대에 들어가셨을 때 컴퓨터를 켜서 업무를 하는 모습이 신문에 사진으로 실렸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정치 지도자로서는 혁신적이었고 그게 지금의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이어졌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사실은 정말로 과감한 생각하지 못할 그 금기의 영역에 도전을 했고 그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비전으로 지금 여전히 남아서 국가기구로도 활동을 하고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공을 했거나 실패했거나 간에 민주당이 가장 과감하게 혁신적인 정책 비전을 내놓았을 때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그게 설사 미완이더라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두 지도자의 그런 태도가 사실은 그 뒤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남북관계 전환, 혁신적인 평화 비전,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또 금단의 영역까지 민주당이 개척을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번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특히 젊은 층에게서 민주당은 혁신을 이끌고 가는 세력이기는커녕 혁신을 혹시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는 그런 정당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몇 그 그룹에 제가 잘 아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스타트업 그 창업하고 벤처기업 하는 젊은 한 30대 정도 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실망감이 굉장히 커요, 이 세대가. 근데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언제 시작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 자체가 자기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친 건 아니지만 타다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굉장한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결과하고는 별개로 그때 보여줬던 모습이 뭔가 혁신을 하는 정당은 아닌 것 같아. 혁신적인 시도를 하면은 뭔가 막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돌아보면 사실 택시 기사님들의 처우가 그렇게 개선이 됐나? 뭐 또 교통 불편이 해소됐나? 이런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조금 더 그때 과감한 솔루션을 내고 예전에 예컨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을 때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를 좀 더 혁신적인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예컨대 그 사회보장제도 이야기하시는 그 전문가분들은 기본소득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재명 의원께서 뭐 경기도지사 하시고 성남시장 할 때부터 얘기를 하셔서 기본소득제를 사실 세계 유례가 없는 정책인데 굉장히 앞서가는 미래 정책이잖아요. 근데 계속 주장을 해서 한국 사회 아젠다로까지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뭔가 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그러면서부터는 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과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그렇게까지 혁신적인 정책 비전을 내놓는 그런 장려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보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돌아보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했던 그 대담한 정책 비전, 또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그런 비전을 내놓았을 때처럼 어떻게 그런 그 분위기로 다시 이 정당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님께서 그 진보적 대중정당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용어에 뭐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이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보적이면서도 매력이 있으면서도 사실 혁신적인 정책 비전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이게 지금 사실은 이번에 치르고 계신 당대표 선거라든지 전당대회 여러 가지 그 선출직 분들께서 경쟁하면서 논쟁을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예컨대 과거에 좀 혁신을 가로막는 듯한 결정을 했던 점이 있다면 그런 점을 사실 태도에 있어서 반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반성을 하고 바로 잡겠다고 하고 예컨대 과거에 좀 더 과감했어야 하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온 후보님들께서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고 국민들하고 논쟁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면 그런 과정에서 다시 혁신적인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되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 향후의 비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이신 홍성수 의원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홍성수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법과 인권, 혐오, 차별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민주당에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뭐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또 현실 정치의 어려움 속에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어떤 정책과 노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과연 민주당은 무엇을 지향하는 그런 정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전같이 반독재, 뭐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다, 뭐 개혁 정당이다, 또는 뭐 중도 진보다, 과연 이런 말로 당의 정체성이 설명될 수 있을지, 또 국민들은 민주당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하던 분들이 뭐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에게 크게 어필한다는 인물이 또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뭐 안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혀 다른 정당이고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당이 뭐가 다른 건지 또 어떤 기준으로 어떤 표를 던지고 있는 건지 한번 자문해 볼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당의 정치 노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집권 가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최근 투표 성향을 보면은 이게 분석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종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대선 때만 해도 젊은 세대의 지지는 정말 강력했었고 뭐 40대에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상수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의 상당수는 이미 이제 국민의힘을 찍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경향만 있는가 했더니 또 우리 지난 대선 때는 젊은 세대 여성들이 선거 막판에 이재명 후보에게 급격하게 몰리기도 했습니다. 30, 40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를 많이 보냈고 그들의 또 일부는 이미 50대가 되신 분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들의 지지도 예전 같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만 해도 평생 국민의힘 후보는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으로 찍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투표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친구들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한쪽의 정당에만 표를 던지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과연 민주당이 그런 충분한 진보적인 노선을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보다 중도 쪽에 있는 중도 합리파들은 과연 민주당이 대안 정치 세력으로서 실력과 그런 능력을 겸비한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가진 정당인가에 대해서 또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의 이런 역동적인 어떤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 이게 꼭 실망스러운 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망스러운 행보를 조금 보이니까 놀라울 정도로 또 빠른 속도로 지지를 철회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민주당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린 변화가 굉장히 좀 분석하기도 어렵고 종잡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특정 사건이 날 때마다 막 이리저리 부안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예전과는 대중들이 어떤 정치적 지지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좀 달라졌고 다만 이제 그 기준이 우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읽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변화가 당혹스러울 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뭐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당에서도 우리 우상호 위원장님 비롯해서 뭔가 좀 기존의 당에 직접 관여하거나 뭐 많이 이런 분석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니라 좀 새로운 사람들 또 젊은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허심탄회하게 좀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여태까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런 걸 좀 짚어달라는 주문을 받고 저도 용기를 내고 또 용기를 내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당이 걸어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눠보고 또 제안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인연구소 대표이신 황세원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기서 일인은요 많이들 헷갈리시더라고요. 넘버 원 숫자 1이 아니라 워크 할 때 1이고요. 인은 IN 영어로 IN입니다. 그렇게 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세원입니다. 저는 일을 연구하는 일자리를 특히 청년과 비정규직 지방 도시에서의 일자리를 연구해온 관점에서 참여를 하려고 하고요. 네. 들리시나요? 됐나요? 네. 저는 사실은 좀 과감하고 센 얘기로 준비해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덕담을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다들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이제 나머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제 관심을 더 가지니까 지금 특히 이제 어떤 식으로 혁신할 것인가 이제 내부에서 고민하시는 이야기들 뭐 그런 연구하신 이야기들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눈에 띄는 게 민생 정당으로 돌아가자,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말을 들어도 왜 혁신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왜 뭔가 달라질 것처럼 기대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민생 문제라고 하면은 그 안에 모든 민생의 현장에는 이해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올리려고 했더니 자영업자들이 반발한 것처럼 모든 현장에는 이해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해 충돌이 사실은 오래된 것일수록 풀기가 어렵고 거기에 뛰어들면 들수록 이제 욕먹기가 쉽죠.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정치인들 우리가 별로 본 적이 없고 사실은 그 기존에 있는 제도 하에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여력만큼만 덧대고 보태는 식의 그런 제도나 정치 활동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아니면 우리 사회에 어떤 큰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갈 거라고 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또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되면 사실은 화력발전소의 정규직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건설 사업을 많이 일으키면 뭐 건설 회사만 배불린다 하지만 사실은 건설 사업 다 중단하면 건설 일자리가 엄청나게 사라지죠. 그러면 고용 지표도 나빠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쉽게 한쪽의 편을 들거나 뭐 지금까지 하던 것들을 중단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제 그 여당으로 있던 당시나 이제 지난 정권에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경제라든지 사회가 쭉 유지되던 상황에서는 그렇게 조금씩 해나가도 되지만 지금은 특히 일자리를 연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전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기후 위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술 발전 때문에 기존의 산업들이나 일자리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조만간에 이제 절벽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하던 대로 하는 모습이 너무 보이는 거죠. 사회 전반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새로운 정책을 해도 뭔가 그 달라지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정치력이고 정치적인 개입 역할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제 난맥상이 풀어지거나 바뀌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들이 뭘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일이 뭐 매일매일 하시는 일을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치인들, 정당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뭐 그동안은 저도 사실 그렇게 꽤 오래 생각했습니다만 적폐 세력이 있고 민주화 세력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뭐 민주화 세력이 더 낫지 이런 식의 생각을 아까 이제 이거는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식의 생각을 했지만 지금 얘기를 나눠보면 20대 정도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요. 그런 경험도 없고 왜 그런지 그 역사까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봐서 뭔가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익을 더 챙기는 것 같다 하면 적폐 세력으로 보이는 거고요. 더 공익을 위해서 좀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어 보인다 하면 그럼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새로 고침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이제 지금 어느 정당인지를 막론하고 각자 정치인들이 본인의 성장 서사를 써나가시는 분들로만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각자 출세하고 계신 분들로 보인다는 거 이런 점을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인물 어떤 뭐 훌륭한 인물 서사가 훌륭하고 그동안 잘 살아오셨고 청렴하고 이런 인물을 중심으로 그 인물이 하나도 이제 그 때타지 않고 욕먹지 않고 유력한 후보로 5년 잘 계시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런 그 전제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에 정치인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라도 말씀을 보태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이 비단 선거 패배의 원인만 찾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과거 10여 년의 성찰과 미래 10년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한 황골탈퇴 노력에 대해 여러분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위원님들 간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